안녕하세요. 리치톡톡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요즘 뭐 매일매일 굉장히 상황이 급변동하고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제 블로그를 너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어제도 거의 뭐 하루에 한 10만 조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또 어떤 또 책임감도 들고 또 그래서 좀 더 제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그래서 회사 일이 좀 많이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좋은 얘기 좀 자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제가 두 개 글을 올렸는데요, 블로그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주가 반등이 나오려면은 이제 후약이 아니라 후강이 나와야 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 후-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전강 후약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주식시장이 이제 처음에 후약이라는 얘기는 이제 처음에 뭐 장이 어떻든 간에 나중에 나중에가 주식시장이 약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가 이제 좀 강해야, 그래서 오전 후반부나 오후에 주식시장이 좀 강해야 그때서야 이제 주식의 반등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글을 올린 거고요. 사실 이제 그동안은 뭐 그쵸, 장 초반에 조금 한 요 며칠 그죠, 조금 뭔가 변화가 좀 기미가 좀 있긴 했지만 처음에 이제 장 초반에 좀 떴다가 뭐 한 9시 반, 10시, 11시 지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제 약세를 보이고 오후로 가면 갈수록 그런 폭락세를 굉장히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후약이었죠. 예, 전약 후약. 예, 전반에 뭐 살짝 떴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이제 뭐 약세단이 완전 이제 폭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 하락세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 오전 내내 뭐 그래도 꽤 강했죠. 그리고 오후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강해졌고. 그래서 이런 장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등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인데, 조금 보니까 제가 이제 오전에 글을 뭐라고 썼냐면 이제 장 중반 이후에 보면서 지금까지 하는 반대로 만약에 장 후반이 강하다면 그때야말로 단기 반등이 시작일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런 글을 올렸는데 야, 참 희한하게도 제가 이걸 올리자마자 또 그죠? 오늘 또 이렇게 반등이 들어왔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외국인들의 매수까지 더해진다라면 금상첨화겠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오늘 이제 잠깐 이제 투자 주체별 요 매매 동향을 좀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오늘 하루 이제 거래를 한 건데 요게 이제 외국인이에요. 요게 이제 외국인이고 요게 요게 이제 가장 그 매수를 많이 한 요런 주체고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일단 외국인이 오늘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5,800억 정도 지금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여전히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찝찝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바닥은 언제다? 진짜 바닥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동반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00포인트가 넘는 108포인트가 넘는 이제 어마어마한 대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대세의 어떤 상승의 어떤 어떤 이런 완전 이제 징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인 그런 상승 흐름에 에, 그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주식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의 오늘의 이제 그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양봉을 좀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죠. 어제도 이제 꽤나 이제 많이 상승했다가 여기 이제 5일선을 부딪히고 지금 이제 어제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렸었는데 다행히 오늘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이 3월 6일부터 시작된 요 본격적인 지금 폭락세 이후로 보시면은 항상 저항선이 어디였냐면 지금 5일선이었어요. 그래서 5일선에 5일선은 부딪히면 떨어지고 부딪히면 떨어지고, 그래서 계속 그동안에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요 5일선이 위치한 요게 지금 대략 한 1600 정도 되는데요. 1600 정도까지는 크게 뭐 이상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요번에 이제 5일선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또 흐름을 보이는지, 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최대 반등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한 1800, 중순. 그래서 한 1800,
뭐 한 30에서 40, 많으면 한 50 정도, 요 정도까지는 뭐 단기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동안 뭐 너무 손해가 크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손절매에 대한 이런 기회를 좀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한 이 정도 선에서 한 만약에 이제 반등이 어디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와서 한 1800, 한 중순 정도 된다. 그러면 일단은 좀 뭐 다는 아니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한번 좀 털고 가시는 게 좀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 모든 이제 지금 이제 저항선이 여기에 이제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2000 초반부터 2100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월봉상으로도 그렇고 월봉상으로도 여기가 이제 딱 저항대 구간이죠. 2100. 맥스가 2100. 2000에서 2100.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주봉상으로도 한 2000에서 2100 정도가 다 이게 하향하는 어떤 이 이동평균선에 저항대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뚫는 거는 거의 뭐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1800, 한 50. 만약 근데 이거를 뭐 굉장히 강하게 뚫고 간다. 그러면 한 2000 가까이는 갈 수 있지만 이게 대시 상승이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다 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아시고 굉장히 어떤 큰 흐름이 지금 정말로 녹록치 않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어찌됐건 오늘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 좀 수익 좀 많이 나셔서 조금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요거는 이제 조금 중장기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이 달리오가 이제 어제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글을 또 썼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제가 블로그에다 좀 올리긴 했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이제 뭐 주식이나 경제나 뭐 이런 공부를 굉장히 오랜 기간 하면서 뭐 너무 많이들 틀리는 거예요. 그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하신 분들도. 근데 정말 이제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전문가분들보다는 어떤 이런 데이터를 저는 신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레이 달리오님은 굉장히 이제 제가 정말 믿고 보는 몇 안 되는 진짜 현인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는 굉장히 좀 귀담아서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조금 이제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좀 나중에 좀 쉽게 좀 풀어놨고요. 그래서 일단 핵심 내용만 좀 전달을 좀 해보겠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경제나 어떤 건강, 그 다음에 어떤 시장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패닉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냐면 지도자들, 그러니까 어떤 뭐 정치의 그런 리더들과 연구자들은 이런 패닉이 발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패닉을 막기 위해서 진실 가능한 한 100%다 오픈 안 하고 좀 숨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이런 얘기들을 어떤 진실에 가까운 이런 진실을 얘기함으로써 조금 개인적인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레이 달리오가 알고 있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자유롭게 좀 공유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말 참 이런 분이 있다라는 게 참 굉장히 감사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뭐 돈이 많이 생기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고 하면 사실 리스크를 굳이 뭐 내가 테이크하지 않아도 되는 리스크를 감당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은 어떤 강연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언론에서나 이야기하는 것들이 본인의 어떤 진짜 생각과는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저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저는 뭐 아직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제가 혹시라도 뭐 좀 영향이 커지고 유명해진다 하더라도 저도 최대한 우리 레이 달리오님처럼 좀 제가 진짜로 알고 있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 경제, 시장에 대한 영향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그냥 코로나가 좀 심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클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제 기업들의 손실이 many trillions 그래서 수조 이게 뭐 수십조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고 그래서 뭐냐면 기업들은 이제 뭐 망하게 내비두면 안 겠죠. 기업들이 망하면 고용이 무너지고 또 이로 인해서
경제가 또 악순환에 고리를 계속 빠져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정부는 어떤 이런 기업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좀 지불을 좀 해야 되겠, 메꿔야 되겠죠. 도와주고. 예. 거기에다가 또 바이러스에 의해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개인, 그러니까 기업들뿐만 아니라 개인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잖아요. 또 그 중에서는 자영업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구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제를 하기 위한 돈의 양이 어마무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과 어떤 개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 돈의 양이 엄청나게 될 거다. 예,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정정책 위반자들은 헬리콥터 돈, 막 헬리콥터를 타고 그냥 돈을 그냥 뿌리듯이 저희가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분배될 엄청난 양의 돈과 돈의 지출과 분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돈을 막 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어떤 이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람들한테 뭐 1,000달러를 그냥 막 준다고 하죠. 성인은 1,000달러, 뭐 미성년자도 지금 한 500달러 준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런 돈들은 어디서 오냐 이거죠. 이 돈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돈이 어디서 오냐? 재정 정책 위반자들은 돈이 없어요. 예, 그쵸? 뭐 돈이 그냥 생길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그들은 이제 돈을 크레이트, 영어로는 이제 원문에서는 크레이트이라고 나오는데 돈을 만들지 못하죠. 그냥 뭐 그죠? 근데 그 돈을 누가 만들어요? 미국의 중앙은행 FRB가 만들죠. 그래서 FRB가 그냥 돈을 찍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재정정책 위반자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여행이나 뭐 항공 뭐 이쪽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어마무시하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쪽에서 뭐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대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나 돈 필요해 하고 대출을 지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기관들이 이제 대출을 해줄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뭐예요? 엄청난 양의 돈을 빌려야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돈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과 지금 회사들이 돈을 잃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뭐예요? 돈에 대한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금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죠. 과거에 IMF 기억나시죠? IMF 때도 뭐예요? 단기적인 어떤 돈에 대한 수요가 폭등을 하면서 시중금리가 이제 30%까지 치솟는 그런 일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거다. 가만 내비두면.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훨씬 더 이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엄청난 충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중앙은행은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냥 금리 인상을 그냥 허용을 할 거냐?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내리고 그냥 내비둬서 금리가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게 할 거냐? 아니면 이런 채권들을 사기 위해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또 빌리고 채권을 발행을 하니까 이런 채권들을 사기 위해서 돈을 또 찍어낼 것인지 이 두 가지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지금 순간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이러한 어떤 선택에 지금 직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수년간의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또 찍어내야죠. 그리고 또 많은 정부 부채를 또 사야 되겠죠. 이것 외에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앙은행들이 지금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가만 내버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할 건지를 지금 보기 위해서 주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이 달리오가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 이 관련해서도 제가 블로그에 글도 올렸었죠. 예전에 그런 변화가 지금 바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자, 요거를 좀 더 쉽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건강, 경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레이달리오는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딥한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냥 보통 우리 같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뭐예요? 결국에는 기업들의 어떤 개인들의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그럼 뭐예요? 돈이 필요하죠.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출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또 뭐예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럼 뭐예요? 그럼 이제 완전히 이제 엄청난 훨씬 더 큰 충격이 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뭐예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 중앙은행들밖에 없죠.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금리 인상을 그냥 하게 되게 내비둘 거냐? 돈을 찍어낼 거냐? 근데 아마도 중앙은행들은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선택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금리 인상을 허용하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충격이 오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많은 개인들과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을 찍어서 현재 어떤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많아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점점 더 이렇게 많은 달러와 또 달러만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다 이제 돈을 이제 또 푸는 거죠.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이것들이 뭐죠? 결국에는 어떤 금이 상승하는 거에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그렇게 끼칠 수 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도 2020년대 가장 유명한 투자처로 지금 금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금은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주가 폭락 때문에 현금화 해야 되는 그런 수요들 때문에 금 가격이 최근에 좀 잘 올라가다 내려가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은 매수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적립식으로 매월 조금씩 사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기의 거의 끝까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은 이제 뭐 주가 하락 다 온 것 같아요, 위기 끝난 것 같아요, 그러신 분은 이제 지금이 어떤 금을 어떤 큰 돈을 들여서 목돈으로 투자하기 좋은 시기고요. 근데 저는 아직은 진짜 아직 대바닥은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데이터로 봤을 때 판단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조금씩 사다가 나중에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사면 되겠죠. 많이 사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지금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좀 해 두시고, 전체적인 어떤 뭐 주식에 대한 투자 여러 가지를 좀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참 정말 격변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여러분들 너무 이제 뭐 이런 주식 투자나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요. 건강도 좀 신경 쓰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밖에 나가서 좀 햇살도 좀 쬐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우리 같은 개인들은 언제 투자해야 돼요? 어설플 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어정쩡할 때 투자하면 안 돼요. 항상 어정쩡할 때 투자하다가 뒤통수 맞습니다. 저도 뭐 정말 많이 봤지만 투자해서 부자 된 사람은요 정말 드물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드뭅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 뭐에 투자할 때 어떤 생각해요? 나는 예외야.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 하지만 여러분들 삐삐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0 중에 90명, 95명은 다 잘해봐야 본전이나 손해예요. 단 한 5%나 그 정도만이 시장에서 이기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10년에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그런 좋은 기회에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기회는 언제 와요? 그냥 참고 인내하면 됩니다. 그런 기회가 올 때까지.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충분히 여러 가지 데이터를 결합해서 보면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